인수분해, 항등식, 나머지 정리 그 개념이 결합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다항식 fx, gx, h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의 식과 우변식은 동일한 식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h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봐라. 자,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요, 이 나눠지는 식에다가요, 이 나누는 식 x-1이 0이 될 때 x값, 즉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h1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항등식을 이용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좌변을 볼게요. 자, 세제곱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fx, gx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식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제곱의 합이 나왔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fx, gx의 합. 자, 여기 하나의 인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자, fx의 제곱 빼기 fx, gx의 곱. 그 다음에 gx의 제곱.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인수분해한 이유는 우변 자체가 또 고백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변도 고백골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fx와 gx의 합인데요.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해 보자면, 자, 2차식, 2차식을 더해 보자고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주어진 부분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동일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hx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아, 그래서 hx는 fx의 제곱 빼기 fx gx 더하기 gx의 제곱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식을 굳이 대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h1이니까요. 그래서 x에 바로 1을 대입해 주세요. f1의 제곱, 자, f1, g1.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f1과 g1 값만 알면 되니까요. f1, 자, x자리에 1을 대입해 주세요. 그럼 2가 나오겠죠. g1은요. 자, 요 2차식에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겠군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의 값은요. 자,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요.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대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4요. g1의 제곱은 4가 되겠죠. 따라서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h1의 값 바로 5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실생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어느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두 봉사활동 A, B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요. 봉사활동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자, 봉사활동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봉사활동 A, B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신청했다라는 건 A집합, 그리고 B 신청한 건 B집합이라고 본다면, 자, A를 신청한 학생 수,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B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이 36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즉, 범위를 구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관련된 개념을 하나 식으로 써볼 텐데요. 즉,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B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A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변을 36 빼기. 자,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겠지요.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 교집합 B가 최소일 때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 개수가 최소라면 이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최대일 때가 되겠죠. 자, 언제 합집합이 최대일까? 합집합이 가장 클 때는 바로 전체 집합과 같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가 3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럼 30은 36 빼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A 교집합 B의 자,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바로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의 최소값.
6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최대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클 때는 언제일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할 거냐? 기본적으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클 수밖에 없죠.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집합이 교집합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합집합 부분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이 부분 우변과 같은 거니까 자, 이게 바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등식 좀 보죠. 자, 요거를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2에 자,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고요. 36 이렇게 되면서 양변에요. 자, 2로 나눠주시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18 이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대값이 18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라지 m이 18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앞서서 최소값이라고 표현한 거 있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써보자면 자, 우리는 스몰 m에 해당되는 값이 앞서서 6이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지요. 자, 라지 m과 스몰 m이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라지 m과 스몰 m을 더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18에서요 6을 더해주시면 24에 해당되는 값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수학적 기납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 넣기 유형이죠.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무슨 뜻인지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자연수에는 의미 아닌 정수 스몰 n과 홀수 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표현할 때요. 자, 우리는 fn이라는 값을요. 이렇게 m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자연수를요. 2의 거듭제곱 곱하기 홀수라고 나타냈을 때 요 2의 거듭제곱 위에 있는 지수를 함수값으로 쓰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놨죠. 이 40을요. 소인수분 해보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 즉 2의 거듭제곱 곱하기 홀수가 되겠고요. 자, 2의 거듭제곱 위에 있는 그 지수인 3을 바로 함수값처럼 이렇게 쓰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괄호 안에 다음과 같은 꼴의 수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함수값이 2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n자리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n이 첫 번째 자연수 1일 때 성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결론적으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죠. 그 과정 내에서 가와 나를 빈칸 넣기를 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가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그 위에를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n자리에 k를 대입한 다음과 같은 함수값이 2입니다. 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즉, 괄호 안에 있는 수가요. 표현되기를 자, 2의 거듭제곱인데 그 지수가 2로 표현된다. 라는 것이죠. 2의 거듭제곱 곱하기 p 이렇게 되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2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p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4p라고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요 값 그대로 왔죠. 자, 그럼 빈칸 가에는요. 알맞은 수를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에는 지금 4p라고 했죠. 쌤이. 그래서 가에 4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아래 보시면 a에 해당되는 값이 4구나. 첫 번째 빈칸을 우리는 구해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빈칸으로 가야죠. 자, 이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보시면 3에 2k-1제곱 그대로 있고요. 여기 2가하고 2라고 곱해서 2죠? 그게 3의 제곱 9니까요. 앞에 9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1 그대로 동일한 식을 쓴 것이고요. 자, 근데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3에 2k-1제곱 더하기 1이 4p입니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3에 2k-1제곱은요. 1을 이항하셔서 4p 빼기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4p 빼기 1을 대입해 주시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식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9 곱하기 4p 마이너스 1에다가요. 거기다 1을 더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94, 36p 마이너스 9에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이걸 2의 제곱인 4로 묶어보래요. 그러면 4로 묶어보시면 바로 9p 빼기 2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죠. 이게 바로 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자리에 들어가는 게 9p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나에는 알맞은 식, 즉 GP, P에 관한 식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GP는요, 바로 9p 빼기 2입니다 라고 설정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빈칸은 다 끝난 거야. 자, 마무리 그냥 설명까지 해드리면 P가 홀수이기 때문에요. 지금 P가 홀수인 경우 9를 곱하면 홀수가 되겠죠. 그 9P가 홀수면 홀수에서 2를 빼도 홀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홀수가 되는구나. 그럼 4 곱하기 홀수 이렇게 되니까 2의 거듭제곱 위에 지수가 2가 되는구나.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이렇게 함수값이 2가 나와서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것이죠. 자, 이제 빈칸 넣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A의 값 4라고 나왔고요. 자, GP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G7을 구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P 자리에 7을 넣어주시면 9, 7에 63 빼기 61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보죠. A 값 4고요. G7의 값 62라고 더하면 65가 바로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17번) 문제는 원의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죠. 좌표 평면에서 원이 주어지고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 거예요. 자, 그럼 C라는 원을 볼 텐데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는 x 대신에 x-m을 대입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y 대신에 y-n을 대입하여 주시면 되죠. 자, x자리에 x-m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식이 되겠고요. y자리에 y-n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라는 원을 보자고요. 기억. 자, 반증 길이가 3이다 라는 거. 자, 우변을 보시면 반지름 3이 되는 거지요. 자, 9가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원, 평행이동하여도 원의 크기, 즉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니은이요. 원 C가 X축에 접하도록 하는 실수 n의 값은 1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을 떠올려 보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원하고 이렇게 X축 위에서 접하는 원의 경우는요. 자, A, B라고 원의 중심을 설정했을 때, 자, 요 반지름을 보시면 반지름이 y좌표인 b하고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혹은요, 이렇게 x축 아래에서 접하는 경우 중심이 a, b라고 한다면 b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반지름은요, 마이너스 b에 해당되는 값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자, 결국은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냐? 요 y좌표 있죠. 그 y좌표가 우리는 요 반지름에서 우리는 같은 값 혹은 부호만 다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자, 중심의 y좌표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중심의 y좌표인 바로 n 플러스 1이요. 자, 반지름이 3입니다. 3하고 같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마이너스 3하고 같을 수도 있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3인 경우가 x축 위에서 접하는 경우, 자, 마이너스 3인 경우가 이렇게 x축 아래에서 접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보시면 n은요, 2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어서 두 개의 값이네요. 그래서 한 개가 아니고요. 두 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유는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자, 디귿이요. 디귿 보기 보면 m이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는 주어진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냐? 자, 원이라는 건요. 자,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우리는 원의 넓이가 2등분된다라는 성질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원의 중심은 바로 m, m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걸 대입하였을 때 성립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y자리에 m 플러스 1 넣으시고요. 자, x자리에 m을 넣어주시면, 자, m은 약분되면서 성립하네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보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있는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18번 문제는 등비지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AN에 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 제 사항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 사항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첫째 항이 2이기 때문에 2R 세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경우 공비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가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가 조건을 봤더니요. 자, 12항까지 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등비실 합공식을 적용시키시면 되겠죠. R-1분의 첫째 항 2에다가요. R에 바로 12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S2니까요. R-1분의 자, 첫째 항에다가 R의 제곱 빼기 1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역시나 우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R-1분의 자, A에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고요. 앞에 4가 곱해지니까요. 이 2가 8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8로 바꿔놓을게요. 자, 다음과 같이 등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R-1이 있기 때문에요. 양변에 R-1을 곱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R이 1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가정이 나에 있습니다. 나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S10을 이항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S12에서 S10을 빼는 거지요. 즉, 제12항까지 합에서 제10항까지 합을 빼주시면 제10이랑 제12항 합만 남겠지요.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제11항 같은 경우는 2R의 10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12항은 2R의 11제곱이요. 자, 그렇다면 2R의 10제곱으로 묶어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 플러스 R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요. 이게 0보다 작기 위해서는요. 자, 2R의 10제곱 자, 여기에 짝수 제곱 이니까요. 우리가 양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1-R이 음수이기 위해서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다음과 같은 범위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등식에서 R이 0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1도 안 되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R-1이 결국에는 1이 아니에요. 그래서 R이 1은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지요. 그래서 R-1을 다 곱해서요. 분모는 없애주세요. 됐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2도 다 약분해서 우리가 R-1 자,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주시고요. 자, 2도 약분한 결과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R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자, 4에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전개해 볼 텐데요. 보세요.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 2는 우리가 소거 되겠고요. R의 12제곱에서 R 제곱을 뺀 게 자, 4에 R 10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죠. 이 두 개의 항은요. R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R의 10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인데요. 자, 그냥 이렇게 묶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죠. 자, 그대로 둔 이유는요. R의 10제곱 빼기 1이 양변에 공통으로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항에서 R의 10제곱 빼기 1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됐지요? 자, 근데 R의 10제곱이 1일 수는 없어요. 지금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게 0일 수는 없겠구나. 자, 그럼 R 제곱이 4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R이 바로 2하고 마이너스 2 둘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마이너스 2가 바로 우리가 찾던 공비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제 사항이요. 앞서 봤죠? 2R 세제곱이었는데요. 자, 마이너스 2 세제곱이 우리는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래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16에 해당되는 값. 정답이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시죠. 자, 그림에 보시면 A하고 B 좌표가 0,6하고요. B는 18,0이 됩니다. 자, 했을 때 C 점의 좌표 A, B라고 문제 주어져 있고요. AC하고 BC하고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쌤은요 A하고 B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요 CPQ라는 삼각형 보이시죠?
자, 그 P하고 Q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AC하고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P, 요 CP 1대3에 해당되는 B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 요 BQ하고요. CQ는 1대3의 B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CG의 길이, 이 길이가 주어졌어요. 루트 10이다 라는 거. 자, 이때 G라는 거는 무게중심으로 주어져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랬을 때 A 더하기 B니까 결국엔 C의 좌표를 구해보라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A, B. 그렇다면 식이 두 개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 첫 번째 접근은 이등변사각의 성질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C에서요, 이 G라는 거는 바로 무게중심이지요.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G를 쭉 연결하다 보면 이게 바로 중선이에요. 그렇다면 이 점은 요 AB의 중점에 찍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밑변을 수직 2등분 하는 것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럼 M의 좌표 좀 구해보죠. 자, 0,6하고 18,0입니다. 0하고 18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9, 6하고 0 더해서 2로 나누시면 3. 그래서 요 중점의 좌표를 구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쌤은 뭘 구할 거냐면요. 이 CM 이렇게 연장했을 때 직선을 구해볼 겁니다. 즉 직선 CM의 방정식을 구해서요. 바로 C가 그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등식 하나를 유도해 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CM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지난 점 하나와 기울기를 알면 되는데 이게 수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AB의 기울기를 보자고요. 우선 자, AB 직선 있죠? 직선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18 빼기 0 바로 18분의 자 0에서 6을 뺀 거요.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 CM의 기울기도 사실상은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자, 기울기의 곱이 수인 경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여기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CM이 기울기가 3이구나 라는 거. 그러면 CM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직선의 방정식 들어갑니다. 기울기는 3이 되겠고요. 9,3을 지나니까 x 빼기 9 더하기 3. 자, 정리해보면 y는 3x 마이너스 27에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근데 C라는 A, B가 경우 이 직선의 방식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A, B를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입해 봅니다. 그럼 B는 3A-24라는 등식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되죠? 자, 이제 등식을 또 하나 필요해요. 어떤 걸 이용할 거냐? 이 루트 10이라는 거 지금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G의 길이를 볼 텐데요. 자,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이 중선은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2대1로 분리되는 거 기억하고 계신다면요. 바로 요 루트 10이라면 자, 여기 G에서 요 좌표 여기까지의 길이라는 게 요 루트 10의 절반인 2분의 루트 10에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요 좌표 좀 하나 설정할게요. H라고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CH 길이를 체크할 수 있겠어요. 루트 10에다 2 루트 10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 루트 10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대1도 아직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3대1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자, 양변이 지금 3대1로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H하고요. HM. 자, 보세요. CH하고 또 HM. 요 B 또한 3대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CH가 앞서 봤듯이 2분의 3 루트 10이거든요. 자, 여기다 HM은 바로 3대1입니다. 라는 비례식을 풀면 HM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내항의 곱 3HM은요. 외항의 곱 2분의 3 루트 10 같다. 그럼 HM 길이는요. 자, 2분의 루트 10에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가 또 2분의 루트 10에 해당되네요. 됐어요. 그러면 CM의 길이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H 자체가 2분의 3 루트 10이었고요. 거기다 2분의 1 루트 10까지 더하니까 2분의 4 루트 10이 되면서 2 루트 10이에요. 따라오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을 세울 거냐? 그러면 이 C에서요. 요 AB라는 직선 있죠? 자, 거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셔도 되겠고, 혹은 M의 지금 좌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9의 제곱이요. 그 다음에 자 y좌표 차의 제곱 b-3의 제곱에 요 루트를 씌운 게 바로 2 루트 10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양변 제곱하면 a-9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 자 40과 같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등식이 나온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b자리에 3a 마이너스 24를 대입하여서 우리가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a에 관한 몇 차? 2차 방정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 정리한 식이 바로 a-9의 제곱. 자, b자리에 넣어주고 정리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4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2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a가 나올 수 있는 걸 보시면 a가 7 또는 바로 1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가 7일 때 여기다 대입하시면 b값 나올 거예요. 그러면 7일 때 b는 마이너스 3 나와서 7, 마이너스 3 혹은 a가 11이면요 b가 9가 나올 겁니다. 대입해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c의 좌표로 가능한 게 이렇게 두 개인데 보시면 c는 제1사분면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여야죠. 그래서 7, 마이너스 3은 되지 않습니다. 11, 9구나. 그래서 A, B 합을 구해보면 11과 9의 합이니까 20이 되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20이 정답이 되겠고 4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0번 문제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열의 규칙성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죠. 자연수 m에 대하여 함수 fm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m이 홀수일 때는 로그 2의 m을 함수값으로 하고요. m이 짝수일 때는 로그 4의 m을 함수값으로 합니다. 근데 그 함수값이요. 유리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해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수열을 만들었어요. 봤더니 제 첫째 항은요 0이 나오고 둘째 항은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수열의 규칙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자고요. m이 자연수니까요 m에 1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f1이라는 함수값을 구해보자라는 건데 이게 유리수이면 수열의 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은 홀수기 때문에 위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2의 1이겠고요. 따라서 0. 0은 유리수네요. 따라서 첫 번째 나온 유리수인 함수값 이거를 제 첫째 항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1이 0이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 다음에 M이 2라면 어떻게 될까? F2라는 거요. 자, 2가 짝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그 4에 2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자, 함수값을 구해보자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요. 4가 2의 제곱이고 2는 2의 1제곱. 자, 그러면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겠고요. 로그 2의 2. 로그 2의 2가 1이니까요. 2분의 1. 유리수 맞네요. 따라서 이게 제2항에 해당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m에 3을 한번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자, 3은 홀수니까 로그 2의 3이 되겠고 더 이상 간단히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가 되겠죠. 이거는 수열의 항으로 인정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자고요. 어떤 때는 유리수가 나오고 어떤 때는 무리수가 나올까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 밑이요. 자, 홀수 짝수에서 밑을 봤던 2하고 4예요. 둘 다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로그 2m은 말 그대로 그냥 2의 1제곱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4는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이게 둘이 유리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m에 해당되는 게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들이어야 되겠구나. 1 자체도 2의 0제곱 그쵸? 2 자체 2의 1제곱 그쵸? 그래서 m이 4일 땐 또 될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일 때 되겠구나 라는 규칙을 파악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m은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될 거야. 근데 몇 제곱이라고 쓸 거냐 보세요. 요 항넘버에 맞춰 볼게요. 자, 이게 1일 때는 m이 1 이렇게 되겠죠. 항넘버가 2일 때는요 바로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그럼 F4라는 건 2의 거듭제곱이니까 이건 유리수가 나올 거야. 4 짝수니까 여기다 넣겠죠. 그럼 로그 4에 4 이렇게 해서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제 3항의 값은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넘버를 보자면 제 3항 항넘버가 3일 때는 m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이 2의 거듭제곱이에요. 즉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첫 장이 1이고 2씩 곱한 등비수열이지요. 그래서 m은요 1, 첫 장에다가 2를 m-1번 곱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m을 표현하기를 2의 m-1제곱이에요 라고 2의 거듭제곱일 때만 fm이 유리수입니다. 그다음 그 fm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으니까요. 2의 거듭제곱인데, 자, 2의 거듭제곱부터는 다 짝수예요. 그쵸? 다 누구만 빼놓고 2의 0제곱 첫 번째 수인 요 1만 빼놓고. 그래서 n이 지금, 자, 어차피 첫째 항 구했잖아요. 그죠? 첫째 항 제외하고 나서 둘째 항부터 해당될 때는 2의 m-1제곱이 짝수니까 로그 4에 2의 m-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4가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고요. 자, 로그의 성질에서 2분의 m-1. 자, 이렇게 나온 함수값이 n번째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an이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해서 일반항까지를 구해냈어. 자,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시그마 계산해서 50보다 커질 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시그마 계산으로 갑니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자, 보시면 2분의 k-1. 자, 이게 5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분의 1은 시그마 밖으로 빼내 보겠고요.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분리해서 시그마 k 계산하시고 시그마 마이너스 1 따로따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센스 있게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셔도 될 거예요. 자, 1 대입하시면 0이지요. 그쵸? 자, 2 대입하면 1이고요. 그래서 n 대입하면 마지막으로 n-1. 그래서 1서부터 n-1까지 합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우리는 2분의 n-1 그리고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계산한 겁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대로 분리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양변에 4를 곱해보지요. 그럼 n에다가 n-1 곱한 것이 바로 20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개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그냥 적당하게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n에 14 정도 넣어보시면 되지 않을 거고요. n에 이제 처음으로 되는 건 15를 대입하였을 때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건 직접 대입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15가 처음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구나. 즉 자연수 n의 최소값이구나. 2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는 집합과 2차 부등식의 통합형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집합 S가 다음과 같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A, B를 원소로 가져요. 즉 좌표를 원소로 가는데 그 좌표는 정수, 정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S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역시나 좌표들을 원소로 가는데 어떤 좌표인가 봤더니 그 A, B, A, B는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대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a,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2차 부등식 x라는 변수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시면 그래프로 해석해 보세요. 좌변은요, 아래로 물러간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우변은 y는요, x축이 될 거야. 즉, 2차 함수 그래프가 바로 x축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떤 실수 x 그랬으니까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의 모습일까? 그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아래로 부르긴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 아래 부분이 있기만 하면 돼요. 혹은 지금 등호가 들어있어요.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자, 이 등호 만족한 딱 하나 있죠. 하나 있어도 돼요. 어떤 실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A 집합의 이 조건 제시법 만족하는 조건, 이 조건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 2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근이 두 개거나 하나인 모습이 되겠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자, 1차의 개수가 2, B 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적용시켜 볼 거예요. 이해가셨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판별식 써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라는 의미로 그냥 D1이라고 잠깐 표현해 볼게요. 자, 판별식 적용시켜 봅시다. 자, 이 B의 반값 B를 B'이라고 생각하시고 B' 제곱 마이너스 AC 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겠지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 B들만 A집합의 원소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보자면 A, B를 변수로 보자면 즉 A, B라는 건 A를 X로, B를 Y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A제곱에 B-3의 제곱 빼기 9는 이 항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뭐냐? 중심이 몇 콤마면 0,3이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바로 반지름이 3인 원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원에 커 나왔다니까 외부이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게 A집합의 원소들이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B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됐냐? A, B의 조건을 볼 텐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2차 분수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0, 즉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X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 모습일 때 성립하겠구나. 그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는 만난 교점, 즉 근이 없지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판별식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0보다 작아요 라고 표현하시면 되죠. 자, 이 A 값을 B'에 보시고 B'제곱 마이너스 AC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자, 역시나 원의 방정식으로 해석해 봅니다. A-3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쪽에 9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중심이 3,0이고요. 자, 반지름이 3인 원의 내부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B집합의 원소들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집합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원의 외부에 있으면서 이 원의 내부에 있는 정수, 정수인 점은 몇 개일까요? 라고 묻는 거로 해석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이 원 그릴 거고요. 이 원을 그려볼 거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0,3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3인 거니까 다음과 같은 원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원, 자, 등호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선으로 표현했고요. 자, 외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빗금을 칠 수 있을 거야. 자,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 빗금 친 부분에 있는 정수, 정수들이 바로 A집합의 원소라는 것이고요. B집합 보세요. B집합은 3,0이니까 이쯤 있겠다. 이렇게 해서 자,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파란색 원의 바로 내부지요. 이 경계선 포함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경계선은 제외시켜 주시고요. 자, 그럼 내부가 되겠죠. 그럼 내부에 색칠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둘의 바로 공통으로 만족하는 원소라는 거는 파란색 내부면서 검은색 외부인데, 자, 쌤이 빗금치고 있는 이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이 빨간색 영역에 있는 정수, 정수들이 몇 개인지를 일일이 세주셔야 돼요. 이제 디테일하게. 자, 그러면 그 그림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그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 빗금친 빨간색 부분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모노종이처럼 이렇게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점을 찍는 건데 보세요. x가 1일 때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자, x가 2일 때는 3개 있어요. 저 영역에.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몇 개 있어요? 지금 5개 있죠. x가 4일 때도 5개. 그 다음 x가 지금 5일 때도 5개.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더해보시면 얼마입니까? 21. 21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바로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